자가정 이사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제가 최근에 이제 유로에 제출했던 논문인데 그거를 이제 유로에 제출하기 전에 시그래프 아시아에 제출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리뷰어들이 이제 얘기했던 제 연구와 비슷한 논문으로 추천해줬던 논문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옛날에 제동이 형이 한번 그 시그래프 갔다 와서 그냥 프리뷰 형식으로 논문을 보긴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이퍼랩스 논문이라고 해서 사실 제 연구와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제 연구랑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리비전을 할 때 되게 많이 영감을 받았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깊게 읽어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 논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썼고요. 그리고 논문의 그 테크니컬한 뎁스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밀도도 되게 높고 완성도가 높아서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시그래프 2014년도에 나왔고요. 이거 이후로 이제 좀 더 다른 이거 다음 버전의 논문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는데 그건 이제 이거랑 비슷한 목적으로 하이퍼랩스를 리얼타임으로 한 건데 이제 퀄리티는 아무래도 이 논문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완성도가 높으니까 제가 먼저 최근에 이제 저 퍼스트 퍼슨 카메라라고 하죠. 저렇게 조그만 고프로나 아니면 구글 글라스에 달려있는 1인칭 시점의 카메라들이 상용화가 되면서 저거에 대한 컨텐츠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촬영된 비디오의 컨텐츠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거를 착용하고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막 찍었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틀어놓고 어떤 뭐 여정을 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스포츠 활동을 하고 나서 다 한 다음에 딱 이제 녹화를 완료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비디오가 되게 길거나 되게 단조롭죠. 뭔가 이렇게 편집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고 싶은데 뭔가 그렇게 특징될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뭔가 그런 중요한 영역,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좀 이렇게 간추려서 볼 수 있는 게 타임랩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임랩스를 하면 뭐 예를 들어 10프레임씩 이렇게 잘라 뽑아가지고 지금 밑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비디오인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1인칭 시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안정화가 안 돼 있고 핸들드 카메라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빌라이즈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떨리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지금 연구 개발된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 메소드들이 이 타임랩스 프레임에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나온 자막 영상이 이제 그 메소드들을 적용한 건데 역시 안정화되지 않은 채로 그 잘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은 이거를 이렇게 좀 안정화시킨 타임랩스 비디오를 만들자. 그걸 이제 하이퍼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랩스지만 이렇게 비디오가 되게 스무스하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간단히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첫 단계는 이제 씬을 리컨스트럭션 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풋 비디오 시퀀스를 가지고 뭔가 3D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씬을 어느 정도 뎁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패스 플래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비디오가 스무스니스한 움직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카메라들이 막 되게 용처럼 이렇게 막 꼬여 있는데 저게 빨간 선으로 이제 좀 스무스하게 따라가죠. 용 아닌 것 같나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렇게 만든 새로운 패스에 맞는 시점으로 새로운 뷰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렌더링 단계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맨 첫 단계는 일단 프리 프로세싱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고프로 카메라를 촬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피시아이 그런 이제 광범위한 이제 시야를 촬영하려다 보니까 이제 피시아이 렌즈를 사용해서 지금 왼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SFM을 좀 퀄리티를 좋게 하려면 이제 이런 왜곡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리니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SFM을 돌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SFM 같은 경우는 뭔가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중복 유사한
프레임들이나 아니면 뭐 모션 블러나 뭐 이런 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정확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던던트한 프레임을 빼주고 모션 블러의 그런 프레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매치 그래프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저게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은 X축, Y축이 각각 뭐 예를 들어 100프레임까지 있으면은 100프레임이랑 100프레임이랑 이제 각각 매치를 해서 피처를 이제 어느 정도 매치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다이어고널은 결국에는 같은 프레임끼리 매치하는 거죠. 그러면 프레임 피처가 매칭이 잘 되니까 지금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 다이어고널 밖에 이렇게 매치가 많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유사한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실제 영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모가 나타난 부분들은 사실 그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같은 데 걸리거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둘러보거나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부분들은 SFM 할 때 제거하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3D 그 정보를 얻는데.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 펜과 열로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제거됐으니까 이제 더 작아졌죠. 그래서 프레임들이 많이 걸러져서 이제 효율적으로 보다 퀄리티 높은 SFM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SFM이라는 과정 자체가 원래 비디오 시퀀스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멀티뷰를 가지고 이제 3D 정보를 얻는 그런 알고리즘이라서 이렇게 많은 프레임을 다루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거의 10,000프레임 막 그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실제로 SFM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배치 단위로 나눠서,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00프레임 정도의 배치로 나눠서 지금 이 밑에 보는 것처럼 400프레임씩 겹칩니다. 그렇게 돌린 다음에 이제 다시 그걸 하나로 혼합해서 전체적인 SFM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1000개에서 2000개 하면은 1000개 반으로 주는 거지만 연산 시간은 그 이상으로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매칭되는 그 차원 자체가 제곱 뭐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여러 배치 파일들을 하나로 합칠 때는 이제 저 얼라이먼트의 메소드 하나로 하는데, 폴스 메소드 저거랑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라고,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대의 멀티뷰 카메라를 칼리브레이션 할 때도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하나씩 이제 맞춰 나가서 전체적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SFM 데이터를 얻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게 된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인풋 카메라의 로케이션과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얻었고요. 이제 보통 익스트린직 데이터라고 하죠.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씬의 스파스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 한 프레임당 하나의 카메라가 생성이 됐죠. 그 카메라의 위치와 그 로테이션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씬들이 보고 있는 그 피처들의 3D 정보를 얻게 돼서 저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그 포인트들이 여기서 논문에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돌려봤는데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더 밀도를 높이는 알고리즘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매칭이라는 걸 사용해서 얻었던 SFM 데이터를 한 번 더 밀도를 이렇게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눈에 크게 안 띄울 수도 있는데 피처 개수가 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좀 예전에는 뭔가 정확도를 위해서 많이 걸러했던 거를 한 번 더 돌림으로써 이제 더 많은 포인트를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3D 포인트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만든 SFM 데이터를 가지고 프록시 지오메트리라는 걸 만듭니다. 프록시 지오메트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한 뷰가 있을 때 그 해당하는 지금 보이는 필드 오브 뷰를 뎁스를 적용해서 뭔가 이렇게 뎁스 서페이스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뭔가 한 씬에서 뭔가 피처들의 그런 뎁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에 지금 뎁스 정보가 없죠. 그래서 그 버텍스들을 메쉬 버텍스를 만들어서 그 버텍스들의 뎁스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저 dx가 이제 디스페리트인데 뭔가 x번째 버텍스의 디스페리트를 말하고,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무스니스를 고려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뎁스의 SFM에 노이즈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 이제 그 뎁스 포인트들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드는데 스무스를 고려해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최적화하는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얻게 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한 뷰에 대해서 이런 필드 오브 뷰가 이제 뎁스가 적용된 그런 뭐 서페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인풋 프레임에 대한 모든 이런 서페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이제 스무스이스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패스 스무스이스 과정의 목적은 여기서는 이제 5가지 오브젝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드러워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의 목적 자체가 부드러운 무빙을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 카메라들과 이제 가까워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 시점을. 그리고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되는 건 사실 뭐 있어야겠죠. 거의 기본적인 거라고 그냥 보면 되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스무스 로테이션. 이거는 이제 스퍼셜리 스무스랑 같은 맥락이고요. 이런 회전 같은 것도 사실 스무스하지 않으면 확 바뀌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거의 핵심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렌더링 퀄리티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퀄리티를 보기에 앞서 이제 앞에 텀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그래서 이 패스 스무스니스 위해서 앞서 말한 5가지 오브젝트를 모두 이렇게 에너지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랭스고요. 이게 PT가 그 패스의 이제 포지션 선 3D 선 그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한번 하면 이게 속도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속도가 크면은 선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페널티를 줘서 랭스를 이제 최대한 짧게 하는 걸로 목적을 했고요. 그리고 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미분했죠. 그럼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커지면은 이게 들쭉날쭉하겠죠. 포지션 간격이. 그러니까 최대한 가속도가 작으면은 일정한 간격이 되니까 스무스니스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까지 스무스니스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PK2는 이제 인풋 카메라, K번째 카메라의 포지션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최소화해서 그 카메라를 이제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비주얼 렌더링 퀄리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식에 의도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뭐라고 오면인가? 파이? 이게 파이 t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미지의 그런 렌더링 퀄리티 말하고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한 픽셀의 그 웨이트를 말합니다. 이 파이의 소문자랑 대문자랑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파이 PHI가 파이일 거야.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죠? 말할 때. 그 소문자 소문자 파이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 소문자 파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리프레젠티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시로 생긴 지오메트리를 카메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이냐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렌더링 퀄리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이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unstructured moving graph error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앵귤러 에러를 재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베스트 서페이스라고 하고요. 프로시에 거기에 한 점에 대해서 이게 원래의 시점이고 이게 새로 아웃풋 이제 패스했을 때 새로 생긴 시점인데 이렇게 이제 시점을 바꿨을 때 얼마만큼 앵귤러 에러가 나는지를 이제 측정한 게 이겁니다. 그걸 이제 시각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왜곡이 많다는 거죠. 시점에 따른 그렇게 이제 측정한 게 이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여기서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좀 스트레치가 일어났다. 그래서 실제로는 렌더링 퀄리티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 프레임보다는 이제 텍스처 스트레치 쪽으로 가게 됩니다. 텍스처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페이스가 이 시점 필드 오브에 어떻게 매쳐있냐를 보고 그리고 시점을 이동했을 때 어떻게 매치인지를 보고 그 두 개의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을 이제 구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변했으면은 많이 스트레치 됐으면 이제 빨간색 쪽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로테이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 플랜에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스트레치한 형태로 더 표시되게 돼가지고 이제 실제 렌더링 퀄리티 결과에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것이 얘네가 이제 제안한 이제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텍스처 스트레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 시점 로테이션에 따른 그런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점에서 유닛 벡터로 이제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에 이렇게 여기 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똑같이 다른 새로운 시점에 맺혔을 때 본업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가지고 측정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앞에 두 개보다 렌더링 퀄리티를 좀 보다 정확하게 이제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텀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익스펜시브한 뭔가 컴퓨테이션을 요구하고 실제로 되게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논리니어함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그 스테이지를 2가지로 나눠서 맨 처음에 이제 포지션에 관련된 3가지 팩터에 대해서 한번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테이션에 관해서 마지막에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패스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3가지 텀에 대해서 이제 풀게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두 개를 스테이지를 나눴지만 아직도 이건 문제가 논리니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TK 때문인데요. 이 TK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뭔가 스프라인 피팅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그 아웃풋,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웃풋 패스에서 그 해당 점을 어디로 컨트롤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풀게 되면 문제가 논리니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요놈을 고정해놓고 한번 요놈을 고정하게 되면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리니어 솔버를 풀고 그 다음에 요놈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수행되게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리니어 패스가 아웃풋 패스가 정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 포지션을 아웃풋 카메라 포지션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타임랩스는 이제 몇 스텝마다 이렇게 하나씩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이제 결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2가지 방식이 통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링하는 거고 하나는 카메라 무빙 속도 같은 거를 고려해서 샘플링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2가지 혼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요 T 그 뭔가 그 커브의 그 시간 그 약간 컨티니어스한 그 변수를 썼지만 이제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i라는 변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아웃풋 i에 대해서 이제 패스 오리엔테이션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카메라가 어디를 보는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앞서 봤던 스무스니스랑 렌더링 퀄리티 이 2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카메라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카메라 아웃풋 카메라에 이게 지금 360도 폴라 그거 코디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렌더링 퀄리티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요놈을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있거나 잘 안 늘어나고 막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아웃풋 카메라에 대해서 렌더링 퀄리티를 다 그린 다음에 그놈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아웃풋 패스의 위치와 카메라의 위치와 로테이션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정된 패스를 가지고 이제 렌더링 작업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렌더링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새로운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 프록시 지오메트리를 이제 카메라를 새로운 시점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화면이 꽉 안 찰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이제 혼합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뭐 전체 프레임에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주변 프레임에서 검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소스 프레임 맨 처음에 어느 정도 고른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프레임을 새로 뷰를 신더시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르는 일단 기준은요, 지금 보는 W가 그 렌더링 웨이트 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렌더링 퀄리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램프 하는데, 이제 이 클램프식을 여기에 0.7을 썼고 미네는 0.3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0.7보다 높은 건 다 1로 매핑 되고 0.3보다 낮은 건 다 0으로 매핑 돼요. 그 말은 이제 그 렌더링 퀄리티 아까 잰 게 0.7보다 높으면은 이제 그냥 비주얼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0.3보다 낮으면은 이 아래는 못 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웨이트맵을 만들고, 그럼 이제 01, 01 하는 그런 뭔가 레이블링된 그런 맵이 나왔죠. 그 놈을 이제 전체 이제 프레임을 다 봤을 때 최고가 되는 최고 값을 이제 하나를 뽑습니다. 그게 이제 S0. 첫 번째 뽑은 소스 프레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돌려봤을 때 그 더 가장 많이 인프루브 시키는 프레임을 다음 프레임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AN이
accumulated buffer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상의 결과만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 계속 다 1로 채워지게 만드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스를 뽑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가 되면은 멈추겠죠, 당연히. 그 소스를 보통 한 프레임당 보통 평균 5개 정도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정도 뽑힌 놈을 가지고 스티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티칭을 수행하기 앞서 이제 두 가지를 더 고려합니다. 아까 앞서서 모션 블러를 측정해서 막 프레임을 제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션 블러가 섞여 있으면 렌더링 퀄리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놈을 이제 퍼픽셀로 한 번 더 블러 매저를 해서 골라냅니다. 여기에 이제 안 좋은 웨이트를 줘가지고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클루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뎁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오클루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웨이트를 렌더링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갑자기 뚝 끊어지거나 불균형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레이어링을 러프하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놈들의 웨이트를 이제 높게 줘서 걔네가 먼저 이제 채워질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칭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진 놈들을 이제 마르코프 랜덤 필드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스티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다른 거는 하나의 같은 프레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뭐 넷, 뭐 이 정도가 이렇게 섞여서 이런 하나의 프레임을 구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현하고 나면은 각 프레임마다 그 뭔가 루미네이션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빛색이나 뭐 카메라 노출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색깔을 한 번 더 이 스파셜 템포럴하게 뿌화성을 한 번 돌려가지고 이제 스무딩을 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렌더링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더 빠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각 프레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부분 보이겠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시점에서 막 벗어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5가지를 골라냅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아 3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만들게 되고 요 놈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마르코브 랜덤 필드도 그 템포럴함을 고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연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뿌화성으로 돌려서 색깔이 안 맞는 것도 보정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6가지 씬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13분에서 3분 정도까지 굉장히 길고 짧은 씬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사진이 그 해당하는 씬들이고요. 이제 이거는 컴퓨테이션 타임인데 아까 보셨던 좀 긴 편인데 바이크 3 영상이 아마 13분짜리? 그게 아마 제일 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첫 번째 봤던 매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SFM 처음 돌렸을 때 1시간. 그게 이제 한 싱글 배치마다 그걸 이제 여러 개 돌리니까 뭐 패러럴하게 돌릴 수도 있겠지만 좀 오래 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덴시티를 올리는 것도 1시간. 그리고 막상 이제 패스는 금방 구하고요. 그 소스 그룹도 금방 하는데 이제 마르코프 랜덤필드 스티칭하는 것도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템포럴하게도 들어가니까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꼬아서 동안 15분 걸려요. 전체적으로 시간은 굉장히 지금 오래 걸리는데 이제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거는 그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 안 했고 실제로 이런 패러럴하게 하지 않아 해서 이 정도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속도를 더 올릴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인풋과 한 영상을 이제 볼 건데 되게 음악과 함께 되게 신나는 비주얼 툴고 나레이션도 멋있습니다. This is our hyperlapse result. 나온 리얼타임 다음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서 굉장한 정보를 주고 사실 퀄리티하는 거와 비교하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다음 나오는 아까 이상한 사랑이라는
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뭐 결론이랄 것까지 사실 없는데 그 뭐랄까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테크니컬 컨트리뷰션을 이제 넣었고요. 이 그냥 크게 다섯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FN 이슈를 이제 롱싱커스에 이제 아까 배치로 막 나눠서 한 것처럼 그런 걸 잘 해결했고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뎁스웹으로 바꾸는 그 프록시 지오메트리 과정에서도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설계했죠. 그리고 새로운 그 렌더링 퀄리티 매트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드를 잘 셀렉트 해가지고 이제 잘 합성을 해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뽑아내서 가장 결론적으로는 하이퍼랩스 비디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발표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아마 다들 논문을 수업 시간에 읽어보셨다고 들어서 아마 굉장히 많이 잘 아실 텐데 혹시 궁금한 거나 토론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밀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스파스한데 좀 더 매칭을 더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그놈들을 더 뽑아내서 포인트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겁니다. 피처들을 제시하는 그쵸. 예. 그게 이제 SFN 같은 경우는 피처로 막 매칭해서 하는데 막 매칭하다가 어느 정도 에러가 커지면 걔네는 이제 없애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한번 온라인을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저런 가이디드 매칭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림으로써 그 버렸던 놈들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그 소스 비디오가 세 번 같은 시퀀스가 음.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이게 세 번 반복되는데 이게 세 번 계산해서 아니 그냥 세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보라고 약간 그게 다르던데 다르다고요? 5분의 1, 5분의 2 이게 한 아웃풋 프레임당 소스 프레임을 뭐 한 대충 5개 정도 뽑아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그걸 이제 모든 아웃풋 프레임에 대해 수행을 합니다. 저거가 어떻게 보면 음. 소스가 되게 많은 거죠. 엄청 많죠. 만 개도 지금 그러니까 아이디를 만 개인데 천 개를 줄였는데 그쵸. 그 중에서 이제 비슷한 이제 조각 모아서 지금 붙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형 연구에서는 이제 어느 맥락에서 비슷한지 알겠지만 그형 연구가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의할 때 음.